바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걸 입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4,800km를 12일 만에 자전거로 가는 대회고요.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다음날 또 가고 그거를 12일 동안 해야지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첫날 제가 사막을 4개를 건넜어요. 잠이 너무 오면 알람 시계를 쥐고요.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환각, 돌도 공룡 같고 나무도 공룡 같고 이런 것이 힘들다고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입학하자마자 밤 12시까지 공부가 됐고요. 47등, 49등이 되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몸은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해졌는데 실제로 마음은 지금 내가 환자의 마음. 세상을 움직이는 희망 메시지 이야기쇼 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피겨왕 김연아 선수 아시죠? 네. 김연아 선수의 현재를 만든 거는 타고난 재능과 치열한 노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빙판, 얼음판이 있었어야겠죠. 물론 얼음판이 있어야겠지만은 이게 없었으면 얼음판 위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스케이트. 맞습니다. 네. 예. 딩동대. 부모가 이웃이 버리려고 하던 스케이트화를 얻어서 김연아 선수에게 줬는데 맞아요. 바로 그 스케이트화로 인해서 김연아 선수가 처음 스케이트를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될 건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만날 초대 손님에겐 자전거가 바로 그런 고마운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울트라 마라톤 사이클리스트 김규중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거리를 넘기는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을 울트라 마라톤 레이스라고 하고요. 저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울트라 마라톤 사이클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이스 어크로스 아메리카 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자전거 레이스 램, 무려 4,800km. 12일간 미국 대륙을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는 일명 죽음의 레이스다. It's been called the toughest race in the world, a non-stop transcontinental battle on bicycle that pits man against man, man against nature, and ultimately man against himself, and even spiritual limits. 잠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회 12일간 매일 서울과 부산 거리를 달려야 하는 극한 레이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신을 뛰어넘는 도전의 경기에 그가 뛰어든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었다. 2인조로 50세 이하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뒀고 올 6월에는 솔로로 도전. 비록 완주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제가 처음에 너무 못하는 그게 신체 조건에서 그걸 극복하고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는 레이스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또 솔로 도전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만성 비만과 전신 관절염에 시달리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기중 씨. 6년 전 우연히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15년을 괴롭힌 병마와도 힘들었던 과거와도 작별하게 된다. 그게 레이스를 마치고 난 뒤에 사진을 보면 가끔씩 울컥해질 정도로 힘들지만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힘들다고 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무기력한 삶에서 자신을 구한 자전거. 이제 그는 자전거로 세상에 희망을 전한다. 제가 훈련할 때 1km마다 1,000원씩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각종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전거로 수익이 생기면 그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알게 된 사람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 함께라는 꿈으로 날개를 단 그의 자전거는 희망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램을 마치고 제 인생의 좌우명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앞으로라는 좌우명이 생겼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혼자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자전거에 하나둘 늘어가는 소중한 이들의 이름들. 무거운 책임감인 동시에 그가 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삶에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힘든 대회를 겪으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제가 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함께 앞으로 두 바퀴의 희망을 싣고 달리는 이 남자. 기중씨를 이야기쇼 울림에서 만난다. 네, 자신의 삶을 바꾼 자전거에 이웃을 위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천 킬로미터의 자전거 레이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 대회에 2번이나 도전하신 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하는 레이서 김기중 씨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야, 이토록 큰 박수 언제 받아보셨나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상이 벌써부터 좀 독특해요, 그렇죠? 네. 예. 이걸 입고 오신 겁니까? 네, 네 여기서 갈아입었습니다. 아, 예. 근데 협찬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뭐 실제로 돈으로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미국 대륙 횡단을 하면 뒤에서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회사들을 담았습니다. 그 배에 힘 좀 빼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지금 네.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유니폼이 최근 그 대회에서 입은 유니폼인가요? 네 맞습니다. 뒤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근데 밑에는 청바지 입고 네, 밑에는 원래 또 다른 의상이 있는 거죠? 예, 자전거 바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걸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좀 서로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회 같은 거 보면 이런 복장들을 많이 하고 입으시는데 네, 이 꼭 요런 옷이어야 된다 그런 규칙이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실제로 램은 왼팔 소매에 램 로고를 담고 와야 됩니다. 예, 예. 램 선수인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예. 꼭 국가대표여서 여기 태극기가 달린 건 아니죠? 예, 제가 한국 최초로 갔기 때문에 어. 국가를 대표 생각하고 제가 태극기를 담고 갔습니다. 요 코리아 밑에 I can, you can, we can. 네, 예. 이거 무슨 의미로 적어두신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몸무게도 많이 나갔었고 실제로 병도 걸렸었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제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됐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램 대회라는 게 무슨 대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모르시죠? 예. 램 대회라고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대회인데 자그마치 거리가요. 4,800km입니다. 근데 4,800km라 감이 그러면 잘 감이 오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실제로 4,800km를 12일 만에 자전거로 가는 대회고요. 4,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면 12번? 매일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다음 날 또 가고 그거를 12일 동안 해야지 완주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자전거를 타고요. 네. 그럼 몇 이야. 시간 정도 하루에? 걸리는 건가요?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평균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아, 잠을 2시간 잔다고요? 2시간 자고 자전거. 네, 예. 그럼 22시간을 자전거를 타신 거예요? 예. 실제로 잠을 2시간 자고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잠을 안 자고 계속 가다가 잠이 너무 오면 알람 시계를 지고요.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10분, 15분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달립니다. 또 달리다가 잠이 오면 또 알람 시계를 쥐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방식이고요. 근데 실제로 몸이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한 2, 3일마다 한 번씩 무너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에 가서 닝게를 맞고 그때 잠을 한 2시간 정도 자고 다시 또 레이스에 복귀하고. 이게 우리 건강하자고 하는 게 자전거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거의 죽자고 지금 하는 운동인데. 네. 근데 하지만 울트라 마라톤 레이스는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해지는. 근데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대구에서 부산 400km를 매일같이 12일 동안 그렇게 달린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 대구를 운전해서 매일 왕복하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엄청 피곤하죠.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예. 예.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 식사는 레이스 중에? 실제로 자전거 위에서 대부분 해결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뭐 마십니다. 마시는 거 위주로 뭐 하고 우유를 하루에 한 2통, 뭐 수박 1통, 뭐 미숫가루 뭐 그렇게 하고요. 그럼 천천히 계속 달려도 돼요? 속도가- 컷오프가 있으니까요. 아. 천천히는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속 한 얼마나 돼요, 평균? 시속 한 25km 정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물을 마시면은 또 이렇게 또 생리는 예, 배는 화장실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시간도 레이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잠을 상당히 많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컷오프가 중간에 2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km에서 한 번 있고 3,250km에서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컷오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시간에 쫓겨서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셔서 그런지 피부도 까무잡잡하시고요. 예. 굉장히 강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효철 쌤은 자전거도 별로 안 타셨는데 왜 이렇게 오늘 방송 때문에 방송 올 때 자전거 타고 왔대요. 아 정말요? 이마트 앞에서 넘어지셨다는 거. 첫날 제가 사막을 4개를 건넜어요. 실제로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제가 50도에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음을 등에 넣고 타기도 하고. 그런 힘든 걸 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뭘 원하시는? 제가 실제로 몸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램을 꿈꾼 지가 4년이 됐는데요. 제가 하루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약을 먹는 삶을 살았었어요. 한 15년 동안. 근데 그렇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제가 세계에서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제일 피로감을 이겨야 되는 시합에 나가서 그것도 한국 최초로 나가서 아시아 2번째로 32년 만에 완주한다는 꿈이 저한테는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처음부터 이 대회를 꿈꾸고 자전거를 시작한 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예. 앞서 그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 약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였죠? 제가 22살 때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몸무게가 35kg 나갔습니다. 네? 35kg. 105kg. 깜짝이야. 네, 35kg를 뺐습니다. 깜짝이야. 네, 아니 잠깐만, 105kg였는데 네, 거의 한 33kg를 뺐죠. 사실 제가. 105kg에 놀라야 되는데 이미 35kg. 네, 편집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먼저 놀라. 105kg면 허리 사이즈가 몇 인치 정도 되죠? 한 40? 42 정도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31 정도 됩니다. 이거 4,800km를 달려야 이게 몸이 그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4,800km 달리는 12일 동안 제가 7kg가 빠졌습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든 대회이긴 하고요. 근데 금방 회복은 했고요. 지금 회복된 몸무게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네. 100kg가 넘는 몸무게에서 70 얼마까지 한 35kg. 예. 그건 또 어떻게 뺐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살을 정말 빼고 싶었어요. 뭐 실제로 미팅도 나갈 수가 없고, 네 여러 가지 또 오랫동안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었고요. 실제로 뭐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칠 때 뭐 잠 안 자고 벼락치기 뭐 그렇게 2, 3주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칠 때마다 3kg씩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뺐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15kg, 20kg 그렇게 공부하면서 빼고 군에 가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예,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에서 외람된 지속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3, 4kg 빠지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공부 그럼 성적은 예. 대학교 때 성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에서 47등을 했습니다. 네. 몇 명 정원 한 반? 54명 정도. 살은 왜 빠지신 거예요? 그거는 대학교 때. 아, 예, 제가 대학교. 고등학교 때는 살을 빼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다이어트의 그 새로운 그런 희소식인데요. 시험 공부를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거는 그렇게 뺐기 때문에 제가 병에 걸렸어요. 아, 건강에 약하되셨구나. 어떤 병? 제가 베체테라는 전신 관절염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한 10% 정도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실제로 실명 위기도 상당히 높았고요. 예, 또 치유되는 약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신 그렇죠, 거예요? 건강하게, 자전거 때문인가요? 예, 실제로 병원 의사분이 이제 완치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그걸 믿고 약만 먹으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우연하게 자전거를 만나게 됐고 자전거를 한 1년 반 정도 타면서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완전히 예, 완전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1년 반,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완주를 했으니까. 예. I drink the water from my hand, contagious as you think I am. Just took my son towards your door. 우연히 만나셨고 자전거를 타셨는데 자전거를 그땐 그럼 어느 정도로 타신 겁니까? 이렇게 뭐 어떤 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리는 그때는 하루에 한 200km 정도? 하루에 200km요? 예. 정도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 200k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자전거를 보통 정도 타시는 분은 예, 대회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정도 타시면 200km 정도는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찬 쌤은 한 몇 킬로 정도? 대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요. 한 400m 정도씩은 꾸준히 타고 있는데. 집이 여기 회사 근처 만촌동 언- 아파트로 알고 예, 있는데 언덕 넘어가면은 되게 힘겹게 오세요, 그래도. 아무도 방해 안 하는데 혼자 가다가 마트 앞에서 넘어지고 막. 죄송합니다. 예. 아, 부럽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200km를 탈 수 있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그 램 있잖아요. 네. 4,800km 다니는데 달리다 혼자 그냥 뭐 우승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시는 게 아니고 항상 뭔가 기부를 위해서 달리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은 스님들도 계셨고요. 얼마 걸으면 그만큼의 기부금이 늘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실제로 램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인내력을 요구하는 대회 중에서 가장 힘든 대회인데요. 그중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가 신청서를 적을 때 기부단체를 적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나는 단체가 있어서 이제 그 단체를 찾아가서 처음에 이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강릉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가서 두 단체를 제가 2명이 처음에는 나갔었거든요. 두 단체를 후원하면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럼 달리면은 그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그 뭐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기부를 해주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실제로 블로그나 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남기면요. 그걸 보고 힘든 거를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부를 후원을,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해주셔서 기부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4,800km 올해 6월에 있었던 대회입니다. 물론 끝까지 완주는 못했습니다만 4,000km 넘게 달리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부를 할 수가 있었나요? 저희가 한 4,1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이야. 그러면 달리면서 진짜 힘들 때 4,100, 4,200. 내가 좀 더 달리면 50만 원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돈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제가 실제로 램 역사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DNF를 제가 8일째 되는 날
결정이 됐어요. DNF라는 게? 이제 두나 피니시라고요. 이제 레이스를 이제 컷오프를 못 마쳤다고 이제 완주할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제가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렸어요. 예, 그 중에 이유 하나가 그때 멈춘다면 제가 도와주는 단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뭐 결과는 없는 걸 알았지만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려서 4,308km를 달렸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울트라 마라톤 사이클리스트 김기중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잘난 인생을 살지는 못했어요. 뭐 실제로 몸무게도 많이 나갔었고 공부도 못했었고 아프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전거 미국 대륙횡단 레이스를 4년 동안 꿈꿨는데요. 그 레이스를 실제로 완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요. 어떻게든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고요.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공부도 잘 못해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형이 있었는데요. 형은 참 공부를 잘했어요. 실제로 제가 반 성적보다도 형이 전국 석차가 더 좋았을 정도로 형제가 참 다른 형제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반에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반에서 47등으로 입학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다시 하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는가 얘기를 하면요. 실제로 중학교 졸업할 때 형님은 이제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했고요. 네. 전국 석차가 저보다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실제로 되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좀 뭔가 전환의 계기를 주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아버님과 한 일주일간 여행을 갔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여행을 가기 전에 아버지의 결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매일 담배를 하루에 2갑 정도 피셨는데요. 담배를 끊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 여행에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고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뭐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가족에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좀 공부를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2개월 뒤에 중간고사를 쳤는데 47등이 49등이 되었습니다. 참 그 암담함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밤 12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이유는 제가 마음먹은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아버님이 매일 도서관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은 아버님이 제가 공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성적표를 보여드렸을 때 아버님이 한 얘기가 나는 네가 공부한 것을 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성적표를 보여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는 성적표를 계속 안 보여줬는데 그 성적표를 정직하게 보여준 계기로 계속 제가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 38등, 35등 이렇게 그래서 졸업할 때는 간신히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공부를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한 7년 정도 그렇게 들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적게 해도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를 거기 다녔었는데요. 거기 졸업할 때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얻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개는 어떤 나쁜 성적이더라도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잠깐 노력하고 그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재능을 탓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재능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교훈이 운동에서도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5년 전에 처음 타게 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처음에 대회 꼴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제가 꼴찌를 하게 된 이유는 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꼴찌가 보이니까 대부분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과를 어떻게든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달리다 보니까 결국 대회 꼴찌는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때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 대회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대회에 나가면 입상도 하고 뭐 우승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오게 되었고요. 또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됐을 때 제가 되게 나쁜 신체 조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자전거 타는 것만큼 실력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동안 아파서 자전거를 다른 사람보다 기초 건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결과에 개의치 않고 계속 꾸준하게 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대륙횡단 레이스라는 것을 한국 최초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아까 살을 뺀 얘기는 아까 약간 했기 때문에 좀 빼고 제가 살을 빼고 난 뒤에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15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아프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뭐 좀 부딪히면 내가 아프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이 30대까지 많은 도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면서 어떤 도전을 하지 않고 젊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램이라는 대회를 어떻게 도전하게 됐는가 하면요. 실제로 자전거에 입문하고 한 2년 만에 제가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많이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그때 램이라는 대회를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대회를 보니까 실제로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 대회를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차로 그게 미국 대륙 횡단을 해봤었거든요. 실제로 차로 횡단하면서도 두 명이서 그때 여행을 했었는데요. 서로 운전하는 것을 내가 더 많이 했니,
네가 더 많이 했니 이렇게 피곤해서 막 싸우고 있었을 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대회를 처음 보고 그 대회의 영상을 보고 실제로 그 영상을 보는데 다큐멘터리였는데 한 명이 죽고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실제로 막 링게를 맞으면서 타고 그런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많이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던 경험이 있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힘든 대회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하지만은 그 속에서 제가 환자의 마음을 봤습니다. 실제로 몸은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해졌는데 실제로 마음은 지금 내가 환자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지금 아픈 것을 다시 아파질 것을 겁내고 계속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대회였지만은 제 마음의 병을 어떻게 보면 제가 15년 동안 아프면서 생겼던 생각의 습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의 습관을 바꾸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2년 만에 병을 나섰는데요. 자전거 타고 15년 동안 제가 인생을 많이 낭비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병을 낫기 힘들다는 얘기만 듣고 저는 그게 병을 나을 수 없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포기하면 생각이 습관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달리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I knew stood a girl that looked like you. I guess that's deja vu, but I thought this can't be true, cause you moved to West LA or New York or Santa Fe or wherever to get away from me. Oh, but that one night was more than just right. I didn't leave you, cause I was all through. Oh, I was overwhelmed and frankly scared as hell, because I really fell for you. Oh, I swear. 네. 실제로 한국에서 제가 미국 대륙횡단 레이스라는 거를 유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내력을 요구하는 대회, 거기서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 순서대로 제가 하루하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램을 출발하기 전에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훈련을 하려고 잡았던 시간에 재활 훈련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하지만은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지만은 제가 실제로 가슴에 지금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와 자비어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를 생각하니까 그 단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램을 출발하기 전에 저는 이 두 단체를 제 날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램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대회입니다. 잠을 안 자고 인간을 극한까지 몰아가는 대회지만은 실제로 되게 과학적인 작전이 필요한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성인 먹는 것에 한 8,000 칼로리를 먹거든요. 그러면 성인 먹는 것에 한 4배 정도 되는 양을 하루에 다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자전거를 타면서 다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을 계속 한 22시간 정도를 하루에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몸을 계속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나누면 하루에 400km를 달려야 되지만은 저희가 세운 첫 번째 작전은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자. 그 다음에
여유를 찾아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쉬면서 자면서 가자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에 제가 첫날 550km를 달렸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50km 좀 모자랐지만은 실제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는 150km 정도 더 달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52도가 되는 사막을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 쉬고 계속 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달렸는가 하면요. 실제로 쉬고도 싶었는데 제가 뒤에 이제 스포츠 차량이 뒤에 오는데 그늘도 하나 없는 곳에 제가 쉬게 되면 그분들이 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레이스를 할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썼습니다. 무슨 방법을 썼는가 하면 실제로 램은 55개의 타임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뭐 100km 정도마다 이제 그 구간에 이제 심판들한테 전화를 하고 위치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 한 구간을 갈 때마다 제가 사람들의 이름을 자전거에 적었어요. 생각나는 뭐 사람들, 가족, 그 다음에 제가 후원하는 단체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아프신 분들. 그런데 실제로 사막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누구를 적었는가 하면 저에게 자전거를 제일 처음 가르쳐준 친구의 어머니가 뇌졸중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적었었는데 제가 좀 덥다고 그리고 좀 힘들다고 지금 포기한다면 왠지 그분도 뇌졸중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했고요. 근데 하지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너무 더운 날씨를 긴 시간 달렸기 때문에 몸이 제 컨디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쉬다가 라이딩을 시작을 하는데 제 다리가 그리고 제 몸이 정상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팀카를 잠깐 불러서 닌게를 좀 맞아야 되겠다. 몸이 좀 이상하다. 더위를 먹은 것 같다. 그래서 닌게를 맞고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다시 레이스를 복귀를 했고요. 근데 하지만 미국이 첫 번째 구간이 산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00m, 2000m 되는 산들이 되게 많은데 또 사막도 제가 4개를 건너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둘째 날에 완전히 페이스가 말려가지고 둘째 날 끝나니까 겨우 한 800km 정도? 어떻게 보면 첫날 벌어놨던 시간을 둘째 날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빼고 온 크루들이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서 왜 이렇게 내 시간을 그렇게 뺐느냐 이런 식의 눈빛을 보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램은 컷오프 시간이 있는데 1500km까지 가야 되는 저한테 첫 번째 컷오프가 당장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저를 도와주시는 크루분들은 우리 첫 번째 컷오프도 못 맞추고 집에 돌아가는구나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대회 첫날 더위 속에서 복통도 있었고 그 더위를 먹으면서 몸이 많이 이상했는데 이제 좀 먹을 수 있게 되거나 그 다음에 더위가 좀 몸이 균형이 잃었는 것만 좀 찾는다면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틀이 지나고 사막을 벗어나면서 더위가 좀 식으면서 몸 컨디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3일째 되는 1500km 지점에 있는 컷오프를 20분 남겨놓고 마쳤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분 남겨놓고 맞추어야 됐는데 그 바로 앞에 구간이 50km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을 제가 넘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컷오프 때문에 쉬어야 될 때 쉬지를 못하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너무 혹사했고요. 컷오프를 맞추고 난 뒤에 한 8시간 정도 휴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컷오프가 4일 뒤에 있는데 4일 뒤에 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 대륙이 로키 산맥을 넘고 나면 1100km의 평지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평지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만 무사히 넘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로키 산맥을 넘으려고 들어가는데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같이 솔로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통 서로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못 듣더라고요. 이미 시합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8시간 쉬는 것이 너무 후회도 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저도 쉬지도 않고 자더라도 길거리에서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키 산맥은 많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2000m 산과 2개, 30m 산이 2개가 200km 안에 다 있습니다. 계속 오르막을 넘어야 되고요. 그거를 무사히 넘어서 이제 저는 평지 1100km가 이어지는 평지에서 시간을 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100km 넘는 구간을 4일째 되는 날 들어갔는데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평지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맞바람이 계속 부니까 실제로 오르막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힘도 더 많이 뺏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계속 줄이지를 못했어요. 많이 안타까웠죠. 저는 제가 2011년도에 램을 왔을 때 그쪽에서 달렸던 그 속도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못 벌고 그 다음에 5일째 되는 날은 토네이도도 만났습니다. 예, 실제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토네이도가 와가지고요. 실제로 자전거를 세우고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뭐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앞에 있던 선수가 미국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서로 막 진짜 도망을 가서 피신을 갔다가 실제로 아직 토네이도가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았지만은 램은 시간이 한번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계속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토네이도 이후에 바람이 여전히 강하지만은 계속 달려야 했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8일까지 제가 마차 나갔습니다. 컷오프를 마차 나가는데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컷오프까지 한 300km를 남기고 저는 잠을 거의 자지를 못했어요. 자더라도 알람 시계를 손에 쥐고 뭐 10분 그렇게 자고 또 일어나서 괜찮으면 계속 가다가 또 잠이 오면 또 5분 아니면 15분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그걸 계속해 반복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8일째 되는 날 밤이 되니까 그동안 잠이 부족한 게 누적이 돼서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저희 팀장님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300km 동안 죽자 이러면서 자고 일어나셔서 아주 기운찬 목소리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틀 동안 못 잤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진짜 카페인 음료 먹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먹으면서 다짐을 했는데 밤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환각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같은 곳을 계속 도는 느낌을 받고요. 제가 공룡 파크를 지났는데 주변에 나무도 돌도 계속 공룡 같고 그러면서 자꾸 뒤로 제가 가서 여기가 맞냐고 자꾸 확인하니까 크루분들이 이제 라이딩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저는 이미 정신이 막 환각에 빠져가지고요. 그랬었고 실제로 그 구간이 끝나고 난 뒤에 도착을 하니까 심판분이 묻더라고요. 컨디션 어떠냐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조금 전에 나의 레이스가 끝났다. 실제로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환각에 시달려가지고 레이스가 끝난 것을 조금 전에 알았다. 그리고 근데 하지만은 지금 멈출 수가 없다. 지금 내 자전거에 적힌 이름을 봐라. 지금 벌써 이름이 그때쯤은 중간쯤이어서 이름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완주를 못하더라도 끝까지 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깨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램에서 울었었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그분들 제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램이라는 공식적인 대회는 DNF를 못 맞추기 때문에 끝났지만은 제가 시작한 레이스가 단지 그것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기부 단체를 제가 도와주려는 단체에 대한 기부 레이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렸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 8일치의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강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졸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이렇게 자면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니까 멈추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다음 타임 스테이션에 도착해서 좀 한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고 나니까 실제로 크루분들이 묻더라고요. 레이스 계속 할 거냐? 이제 뭐 DNF도 됐는데 그 워싱턴 DC 관광도 좀 하고 이제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레이스가 단순히 피니시 라인을 넘고 완주 메달을 따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가보자. 우리가 도와주려는 두 단체 그 기부금을 보내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아이들과 그게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냐, 지금 그만둔다면. 그래서 레이스를 계속 지속을 했고요. 근데 그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은 잘 나지가 않아, 이게 속도가 잘 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미 또 완주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림자를 봤어요. 근데 그림자를 봤는데 아직 그림자가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기운도 없고 이렇게 힘도 없는데 즐겁냐, 그렇게 자문을 했고요. 그래, 그렇다 하면 한번 달려보자,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스테이션에서 닌게를 한 번 더 맞고 회복을 해서 다시 집중을 해서 레이스를 달렸고요. 근데 하지만은 제가 8일째 환각을 보고 난 뒤부터 매일 밤 환각이라든지 졸음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밤만, 이제 솔직히 저는 요즘 밤이 두렵습니다. 최근에도 밤에 라이딩을 했는데요. 밤만 되면 환각에 시달리고 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밤에 자전거 타는 것이 이제 공포감이 생길 정도로 그때 계속 매일 졸음과 환각을 싸워야 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제가 9일째 되는 날 들어가니까 낮에는 잘 타다가 밤 되니까 또 막 환각이 시달려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환각은 막 갑자기 비행기가 막 나타나고, 막 차가 나타나고, 갑자기 막 땅이 막 일어나고, 이상한 또 환각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지만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밤에 제가 차 불빛 속에서 이제 계속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보이겠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막 타다가 멈추고 이러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만 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DNF도 됐으니까 또 포기하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은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닌게를 맞고 제가 다음 날 24시간 동안 400km를 못하면 레이스를 포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레이스를 했고요. 다행히 400km를 달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400km 달리고 난 뒤에 또 환각에 시달려야 됐고요. 또 졸음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크루들이 또 이제 만류를 하고, 이렇게 매일 만류와 그 다음에 그런 거의 반복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환각이 와서 제가 뺨을 한 200~300대 때렸는 것 같아요. 잠을 깨기 위해서 계속 뺨을 때리고 얼음물을 껴안고 밤에 또 잠깐씩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추운데 옷을 벗고 막 옷을 풀어 제끼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크루들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12일 날 되는 날 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4,308km, 즉 500km를 남겨놓고 레이스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레이스가 끝났으니까 실제로 램이라고 표시된 거를 떼내고 더 이상 현재 위치를 알리지 말고 이제 레이스는 끝났으니까 그만 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든 피니시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데 하지만은 계속 저를 계속 도와주신 분들의 또 일정도 더 빼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많이 지쳤는 모습이 보이고,
또 더 이상 달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피니시 라인에 한 5명 저하고 함께 계속 끝까지 달리기로 한 사람 중에서 한두 명만 남아서 피니시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팀의 구호가 함께 앞으로였거든요. 함께 앞으로 가자고 해놓고 피니시 라인에 한 명, 두 명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비공식적인 완주를 위해서 달리는 모습이 어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집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4,308km 지점에서 멈췄고요. 근데 하지만은 제가 10일 동안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후회 없는 그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이스가 끝나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시상식을 갔는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컷오프를 당하신 분들이 한 반 정도가 그게 DNF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게 DNF를 당해도 갈 데가 없어요. 비행기표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그쪽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스를 포기하더라도 다 시상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매우 좌절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직도 며칠이 지났지만은 자기가 DNF 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DNF를 당하고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참 많은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팀복도 서로 교환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내면서 1등한 친구의 레이스도 의미가 있지만은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달린 너의 레이스도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상식에서 선수들마다 한 번씩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램은 지금 끝났지만은 실제로 저의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의 레이스 중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레이스를 의미하면서 자비원과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램에서 겪었던 글을 쓰면서 실제로 기부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총 모은 금액이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참 많은 분들이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한 2주일 전에 그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방식은 좀 독특했는데요. 서울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구미까지 자전거를 타서 기부금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밤 12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침 10시까지 달려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시 한 3시간 정도 점심 먹고 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녁 6시에 다시 강릉까지 출발을 해서 자전거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달려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그 거리가 제가 램에서 못 달린 500km 거리와 유사해서요. 저는 제가 강릉 자비원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피니시 라인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2011년도에 총 한 1,200만 원 정도 돈을 모았었어요. 그 중에 600만 원씩 각 단체에 돈을 줬었는데 그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 단체 대표가 진호 스님이라고 달리는 스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기부금을 그분도 달리면서 기부금을 모으다 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있게 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실제로 다문화 모자원을 위한 첫 씨앗으로 삼겠다고 그 통장을 만드시고 그 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600만 원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한 3,000km 정도 달리셨을 거예요. 예, 본인이 직접 달리셔서 그 돈을 8,500만 원까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 3,500만 원 정도만 보태드릴 수 있으면 실제로 다문화 모자원을 위한 금액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램에 제가 자전거를 3대를 가져갔습니다. 오르막용 자전거, 그 다음에 평지용 자전거, 그 다음에 전천후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를 가져갔었는데 2대를 팔아서 그 기부금 목표를 채워서 전달했고요.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인데요. 바로 그 다문화 모자원을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램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기심이 매우 강하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기심이 강했다면 잠자고 싶을 때 그리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레이스를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램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는 레이스에서 본 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기에게 힘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틀째 교통사고가 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파크라는 여자분인데요. 그 사고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병원에 실려갔고요. 그리고 레이스를 포기한다고 램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램의 크루 그 팀의 마리아 파크 팀의 크루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암을 걸린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리아 파크 분의 여자 동생분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 동생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 그리고 암을 치료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 그렇게 해서 다시 레이스를 복귀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분은 실제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페이스북으로 그분을 응원했고요. 그분이 달릴 때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읽어줬어요.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그분이 올해 여자 선수 중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걸 보면서 또 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힘이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저도 이번 램을 통해서 솔직히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저 레이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걸 가능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램을 갔다 와서 기부 라이딩도 있었지만요. 또 의미 있는 라이딩을 하나 했습니다. 2주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과 제주도 라이딩을 갔었어요. 예. 근데 그때 자전거 탄 지가 5일밖에 안 되는 아이가 왔었어요. 원래는 대부분의 북한에서 온 탈북 청소년들이 4개월 동안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제주도를 횡단하는 대회였는데요. 2명이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온 이유는 그게 부모님이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한테 한 번도 그게 여행을 못 시켜줘서
아이들한테 제주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버님이 이틀 동안 휴가를 내서 직접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제주도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자전거는 안 태우고 실제로 차로 제주도를 관광해 주는 게 맞는데요.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그게 두 자매를 맡게 됐어요. 자전거 탄 지 5일밖에 안 되는 자매를. 근데 그 자매를 보는데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타더라고요. 자전거 탄 지 5일밖에 안 됐으니까 초등학생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자전거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잘 내려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친구를 보는데 처음에는 잠깐만 태우다가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장거리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친구를 완주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실제로 첫날에 제주도를 95km를 아침 8시부터 출발해서 저녁 8시까지 자전거를 탔어요. 초등학생이.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75km 정도 탔고요. 그 다음 날 30km를 타서 완주를 했는데요. 그 친구 표현으로는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3일이었다. 그리고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다음 생에도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정말 밝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완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솔직히 저를 되게 작은 존재로 많이 봤습니다. 뚱뚱해서, 그 다음에 아파서, 공부를 못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방황을 한 적도 많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램을 통해서 저 자신을 작은 존재로 보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램을 달리면서 다른 사람도 작은 존재로 보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인생이 램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래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많은 것들을 운 좋게 극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나 자비한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분명히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친구들이 있고요. 극복할 수 있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을 작은 존재로 대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작은 존재로 대하지 않는다면 서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5일째 되는 날 토네이토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미국 대학 철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피난을 갔는데요. 토네이토가 불면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 담요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추워서 하고 있으니까 담요를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t's a very long way. We should take care of each other. 뭔 얘기인가 하면 정말 먼 길이다.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생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참 인생은 참 먼 길이고요.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인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You never let me down before. Don't imagine you're too familiar, and I don't see you anymore. I would not leave you.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예. 상담을 잘해주시는 그런 목소리가. 딴 데도 다 줬으면 장가를 갔겠죠. 장가 안 가셨나요? 못 가죠.
듣고 이렇게 분석하고 문제점 알려주고 아 그분이 이렇게 아 그랬어요 하는 얘기 들었을 때 희열감 같은 걸 느껴요. 욕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갖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욕을 하도록 권장. 배설물은 밑으로 내보내는데 분노는 이리로 내보내요. 입으로 내보냅니다. 그걸 우리는 욕이라고 얘기하죠. 손바닥 좀 보여주세요. 오.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의 손금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사람 성격을 많이 드러내줘요. 예, 이렇게 머슴 출신들이 꽉 잡아가지고 원샷을 합니다. 사람 마음은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습니다. 저렇게 조그맣고 다리가 짧으니까 장갈목 같지.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여기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제인데. 그런 자전거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다양한 자전거를 가져갔었는데요. 오르막 오를 때는 무게가 매우 가벼운 자전거. 그리고 평지를 탈 때는 발음을 제일 잘 가르치는 자전거. 그런 자전거들을 바꿔서 탔습니다. 저도 자전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요. 얼마 전에 국토 정도도 했었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욕심이 많은데 자전거는 한 200~300만 원짜리면 엄마를 잘 설득해서 한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200만 원 자전거 괜찮으시겠어요? 아, 얘는 15만 원짜리 갖고 이번에 저 어디고 낙동가 부산서 인천까지 정지했거든요. 물론 자전거 위에서만 보낸 시간도 수년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얻는 게 어떤 게 있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정말 저에게 소중한 거는 뭔지 그런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찾은 거는 저는 가족이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지나가셔가지고 실제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확 말해버렸는데 뒤늦게 좀 후회가 되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겪으신 일이니까. 실제로. 예,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방청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온천 엘리바덴에서 워터파크 초대권을 드립니다.